네, 반갑습니다. 저는 수학을 가르치는 송진규 선생이라고 합니다. 네. 어, 사실은 저 지금 오면서 이 온라인 설명인지 몰랐어요. 여기 어머님 다 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온라인 설명이라고 그래서, 저 혼자 할 텐데, 그냥 어머님도 계시다고 생각하고 할게요. 지금 어머님 다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여쭤보면 대답도 해주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제 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21년 강의를 했고요. 연세대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EBS 수능 강사였고요. 메가스터디 대성마이맹 스카에듀, 비상에듀 다 강의를 했었고요. 강남 대성학원이나 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습니다. EBS 강의할 때 수학 1위였고요.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전과목 성장 1위였고, 그 다음에 강남 대성학원에서 제주종합반 좀 최상위권 있죠. 거기서 강의평가 전과목 1등이었습니다. 원래 이쯤 얘기하면 현장에 어머님들이 계시면 박수도 쳐주시고 그러거든요. 자, 바로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지금 예비 고2 맞는 거죠? 네, 예비 고2인데 수학에 대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아마도 우리 겨울에 지금 수능 과목이 이렇게 된다는 건 다 아시고 수원 수투는 공통 과목이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이제 선택 과목이고 문과는 이제 확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미적, 기하를 이과 학생들이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방학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게 당연히 수원 수투를 공부를 해야 되죠.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수능 문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11문제, 이게 11문제. 이거 셋 중에 하나 골라서 8문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머님들이 특히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온통 머릿속에 미적을 해야 되냐 기하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할 텐데 사실은 이제 바뀐 수능에서는 미적, 기하, 확통은요 약간 서브 과목이에요.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진짜 메인은 누구예요? 22문제가 나오는 수원수투고요. 메인 킬러 문제나 준킬러 문제도 저기서 나와요. 이미 예비고사를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거고 지금 미적 기하를 고민하고 계시는 이과 학생들이라면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2학년 올라가면 학교마다 이걸 기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마 유튜브나 뭐 어디 온라인 설명이나 이런 데 들으시면서 야 이거 미적이 좋대 기하가 좋대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2학년 딱 올라가면 학교별로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데 모든 학교가 다 수원수투가 1학기 2학기죠. 굉장히 진도를 빨리 나가요. 그리고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A 유형의 학교는 기하를 쭉 1년 동안 나가는 학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B형은 수원수투가 나가면서 확통을 1년 동안 나가는 학교가 있어요. 얘가 제일 많습니다. 대치동에서도 거의 이 학교가 제일 많죠. 그 다음에 수원수투를 나가면서 기하 확통을 다 나가는 학교. 대치동에 뭐 중동고, 중대부고, 중산고, 현대고 뭐 이 정도가 있는데 자기 학교의 커리를 봐야 돼요. 커리를 봐서 일단 겨울방학에 제일 중요한 건 수원수투. 수원수투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다음에 우리 학교가 기하 선택이다 라고 하면 기하 잠깐 봐야죠. 근데 이 기하나 확통은요. 선생님 저 이과인데 확통을 봐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신 친구들이 있는데 확통을 만약에 학교에서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과 아이들도 내신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살짝 공부는 하셔야죠. 근데 기하나 확통은 저도 작년 내내 2학년 가르쳤거든요. 정말 천천히 나가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한 단원이 안 돼요. 교과서로 따지면 열 몇 페이지, 열 몇 장? 그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겨울방학의 개념 정도 해두시고 시험 대비 때 차근차근 해도 전혀 늦지 않아요. 그런데 수원수투는 그러지 않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빨리 나가기 때문에 겨울방학의 수원수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실력 단계까지 안 해놓으면 내신 때 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 결론 일단 수원수투에 집중하셔라. 그리고 기하나 확통은 각 학교에서 만약에 나가는 진도에 맞춰서 개념 정도 위주만 해라. 선생님 미적분 안 해도 되나요?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중에 수능에서 확실히 미적분을 할 거야. 기하 안 할 거야. 그런 어머님들은 그냥 아주 가볍게 또 개념 정도. 어차피 1년 지나면요. 많이 까먹어요. 차라리 지금 수원수투에 올인해서 저거 잘 해놓으면 나중에 미적 기하 확통은 8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 29번, 30번 정도만 살짝 어렵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충분히 극복이 돼요. 근데 문제는 제가 쭉 가르쳐보면 제가 수능 전문가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을 21년간 가르쳤거든. 그러니까 수원수투가 안 돼 있는 애들이 막 2학년 내내 미적할까 기하할까 이거 막 하다가 나중에 고3 올라가서 엄마 난 수원을 잘 모르겠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수원수투에 집중하셔라. 자, 그래서 제 수업은요. 제 수업은 수원수투가 일단 월 금반에 개강이 되고요. 이건 사실은 주 2회반이라고 보셔야 돼요. 두 과목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 금반으로 해서
수학 1을 월요일, 수학 2를 금요일. 근데 수학 1은요,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수학 1을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친구들은 들어올 수 없어요. 이거는 개념 얘기하고, 개념은 분명히 합니다. 하는데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까지 다루기 때문에 수원은 한 번은 정도는 적어도 봤어야 되고요. 수2는, 선생님, 제가 작년에도 가르쳐 봤는데, 개념을 했다 그러는 애들이 대부분인데, 잘 몰라요.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내내 수상하라 하느냐고. 그래서 개념 위주로 얘기를 할 거고요. 확통, 미적, 기하도 다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거 보시고, 그리고 미적분 기하는 주 2회로 해서 월요일 날 1월 달에 임팩트하게 개념 위주로 수업을 해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본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네가 수업을 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개념을 말하다는 제 온라인 강의 지금 안 합니다. 지금 제 수업을 들으려면 오로지 대치동에 있는 이강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요. 제가 온라인 강의할 때 강좌들 중에 뭐 대성마이맹, 메가스터디, 뭐 스카이도 이런 강의할 때 베스트 1위 강의였어요. 강좌였어요. 개념을 말하다. 이제 온라인에서 못 만나요. 오프라인만 있고요. 이 교재는 제가 21년간 수업하면서 제가 개념에 약간 좀 잘 가르치는데 개념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애들 보러 다 써보기라도 하고 또는 제가 다 써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21년간 해보니까 이게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 제가 써주고 아이들이 쓸 공간도 비워주고 증명 같은 거 아이들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런 식으로 교재에 있으면 이게 빈 공간이에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멋지게 강의를 하겠죠? 그럼 애들은 여기서 적는 거예요. 물론 적은 시간 주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다 하고 나면 이 강의 노트라는 것도 제공이 되는데 아이들은 2권을 갖게 될 거예요. 하나는 이제 자기가 필기를 다 깼죠? 다 해서 뭐 중간중간 학생들의 필기도 있고 이런 공간도 있고 요 책이 고3 때까지 가져가면 돼요. 여기에 모든 개념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중에 아마 이런 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이 완성이 되고 아까 강의 노트라고 되어 있는 이게 제가 직접 칼라로 쓴 필기 노트 그것도 제공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쓴 필기 노트와 제가 써준 강의 노트가 컬러풀하게 해갖고 인쇄물로 같이 2권이 나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2권만 갖고 있으면 고3 때까지 개념이 흔들릴 일은 없습니다. 이걸 방학 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때 이걸 하면서 동시에 유형 교재, 당연히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전 이걸 또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제 유형평 교재 이제 뭐 수능 평가원 기출 문제들 쫙 있고요. 그다음에 내신 변형 문제들 쫙 있는데 요 문제들을 한 번 올 때마다 60문제씩 풀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30문제는 좀 쉬운 문제, 그다음에 한 20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은 진도 짜서 하기가 그렇게 뭐 들쭉날쭉하니까 힘든데 저희는 이제 강의용 교재이기 때문에 애들이 한 번 수업 들어올 때마다 적당하게 할 양 정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풀어올 때 이걸 일일이 다 검사합니다. 제대로 풀었는지. 이건 제가 푼 풀인데 아이들한테 제가 이 풀이를 가르쳐줘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문제 푸는 습관이에요. 어디 가서 뭐 선생님 빨리 푸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스킬 좀 가르쳐주세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개념 갖고 제대로 푸는 연습을 시키거든요. 생략하지 않고. 그래서 요 풀이대로 아까 이 교재 다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다 검사합니다. 만약에 풀이를 봤는데 막 여기에 이렇게 써있고 뭐 이렇게 써있고 뭐 이렇게 특히 남학생들 이렇게 써있으면 이 문제를 풀었더라도 안 푼 거랑 똑같이 여겨요. 제대로 푸는 연습을 시킬 거고요. 자, 그래서 틀린 문제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오답 정리까지 왜 틀렸는지 이걸 꼭 쓰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이 실제 시험지인데요. 이렇게 풀면 안 된다고요. 이거 고3 시험지예요. 우리 학생들이었는데 이렇게 푸는 게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점수 안 올라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수학학원 차릴 때 저한테 보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그냥 멋지게 강의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강의 잘하니까. 근데 실제로 제가 강의를 했다고 100명이 다 성적이 오르냐? 그렇지 않죠. 그럼 왜 그러냐면 애들 하나하나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게 뭐냐면 풀이에요. 자, 이런 경우도 지금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좀 심하지만 이와 비슷하게 푸는 남학생들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밑에다 풀고.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정확하게 푸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돼서 요약정리. 우리가 방학 때 하는 건 뭐냐면 굉장히 최고난도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개념과 문제 푸는 습관 익히는 거예요. 2달 동안. 그걸 맹연습을 할 거예요. 하고요. 자, 3월이 되면 제가 이제 3학년 수업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수능 전문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능 선생들은 고2 수업할 때 방학 때만 딱 하고 그냥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도 이강학원에서 고2 가장 많은 학생들을 1년 내내 끌고 갔어요. 그래서 3월부터 월급만 아까 그거 있죠. 그거 계속 끌고 갈 거예요. 제가 지금 고2를 하는 이유는
고2 때 그냥 딱 하고 끝날라는 게 아니라 고3에서 수능에서 1등급 맞게 하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월급반을 끌고 가고요. 거기서 이제 내신백서라는 책, 제 콘텐츠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1년간 연구했거든요. 그래서 대치동이나 강남권에 있는 문제들을 뭐 객관식, 서술형 다 분석해갖고 유사 변형 문제로 만들어 놓은 책이고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 풀이를 써줘요. 되게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써주고. 왜 써주냐면, 제발 니네 멋대로 풀지 말라고. 그래서 이걸 계속 연습시켜요. 그러니까 3월 달에는 무조건 내신 대비. 그러니까 3월 달 됐는데, 저는 개념을 잘 모르겠어서 이러면 안 됩니다. 3월 달 내신 대비를 하고,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제 봉투 모의고사라고 보통은 이제 고3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고2도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봉투 모의고사. 그래서 뭐 경기고 보면 이렇게 학교별로 시험 범위와 그 유형에 맞춰갖고 진행이 되고 이게 한 15회 나가요. 시험 보기 전에. 제가 중요시 여기는 게 딱 세 가지인데 하나 개념, 하나 문제 푸는 습관, 마지막이 시험이에요. 시험을 매 시간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 때 임박해서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 모의고사는 물론 시험 때는 무조건 많이 봐야 되죠. 겨울 방학 때도 봐요. 저는 매 시간 시험 봐요. 그러니까 그 시험 보는 것 때문에 학원 그만두는 애들도 있어요. 전 저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근데 그렇게 시험 보는 거에 스트레스 받으면 수학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험을 봅니다. 성적표 다 나가고요. 어머니한테 다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도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이거죠. 그래 1월 달에 개강할 때 이제 등록을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될까? 안정이 안 되면 현장 수업 못 하잖아요. 그럼 개강을 원격 강의로 해야 될 텐데 원격 강의가 잘 진행이 될까? 우리 아이 집에서 하는 거 보니까 틀어놓고 막 딴짓 하던데 이러실 수 있는데 제 원격 강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반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30명 정도 되는데 한 명도 탈락 안 하고 잘 따라오고 있고요. 작년에 저도 처음엔 되게 시공체험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냥 휴강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랬는데 학원에서도 되게 멘붕이었죠. 저도 작년에 별짓 다 해봤습니다. 막 유튜브, 생방송, 네이버, 밴드, 줌 막 하다가 다 단점들이 있고 장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최적화된 걸 찾았어요. 아마 저처럼 운영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저뿐이 없을까 싶은데 아이들의 평가입니다. 현장보다 더 집중이 잘 된다는 친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과 동일하게 학습 관리 다 해요. 출결, 시험, 뭐 문자 통보 다 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질답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이랑 다 똑같아요. 어떻게 진행되냐면 일단 줌으로 합니다. 줌으로 하는데 지금 오늘도 해야 돼요. 이따가 저녁에 하는데 줌으로 하는데 줌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원격 강의들이 있죠. 사전에 촬영을 해놓고 그냥 틀어주시는 선생님들. 그거는 근데 저도 물론 인강 오래 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 촬영해놓고 이 반 저 반 다 틀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건 인강 보는 거랑 똑같잖아요. 뭐하러 비싼 돈 내고 이 실시간 수업을 듣습니까? 그죠? 그리고 집중 안 돼요. 애들 인강 듣는 거 보셨죠? 그렇게 하면 좀 안 좋더라고요. 저는 실시간을 추구하는 거고 모든 반을 다 다르게 수업을 해요. 하는데 해보니까 줌이 그게 좋죠. 원격이. 실시간 되니까. 근데 단점은 뭐냐면 제가 스튜디오를 만들어 갖고 칠판까지 다 했거든요. 했는데 이 줌의 특성상 여기다가 제가 판서를 해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그 중간중간 좀 끊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하다가 제 얼굴이 나와요. 줌에서 나오면서 오른쪽에 제 아이패드 아시죠? 아이패드 영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이죠. 화면. 제 교재. 이건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요. 여기에 제가 수업을 해요. 그런 수업 보신 적 있죠? 이렇게 교재에다가 수업하는 거. 근데 말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실시간이죠. 실시간. 그러니까 제가 녹화해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현장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서 제가 얘기를 하면서 글씨는 잘 보이죠? 이거 보면서 필기하면 되죠?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가장 좋고 애들도 칠판보다 더 잘 보이니까 이게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제가 실시간이기 때문에 중간에 애들한테 이해 안 가는 거 물어보라고 그러고 그래서 3시간 반 수업인데 제가 30분 늘려서 지금 하고 있는데 30분 늘린 이유는 좀 그 시간이 모자랄까 봐. 근데 모자르지 않더라고요. 더 세이브 잘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제 검사도 이게 애들 숙제 낸 거거든요. 이것도 막 이것저것 많이 해봤어요. 근데 줌의 한계가 또 뭐냐면 이 자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수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줌이랑 저는 카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거기서 카톡에서 저희 조교들이 있거든요. 조교들한테 숙제를 다 내게 해요. 애들이 다 낸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제 풀이들 쫙 보면서 원래 현장에서 여기다 도장 빡 찍어서 여기다 점수 쓰고 막 써주거든요. 코멘트 다. 근데 그거를 카톡에서 이렇게 써줘요.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되게 빠르고 숙제 검사도 잘 되고 그리고 매시간 시험도 봐요. 여기다가 이제 제가 모의고사 올려요. 그럼 이 모의고사를 다운받아서 애들 준비하고 있다가 30분간 저랑 시험 같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시행착오를 1년 동안 해보니까 완벽해졌고 지금은 애들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익숙해서 그냥 때 되면 주간 모의고사 다운 받아야지. 그리고선 같이 풀고 30분 있다 채점하고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답. 질답을 어떻게 하냐. 제가 원래 현장에서는 아이들한테 1시간 전에 오라고 질답을 받아주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제가 대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방학 때면 수업이 많으면 제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조교가 할 수도 있는데 애들이 풀이한 걸 이렇게 적어 올려요. 근데 이런 건 안 됩니다. 질문할 때, 선생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전 그런 질문 안 받아요. 자기가 푼 거를 구체적으로 적은 다음에 이해 안 가는 거. 그러면 제가 다 써줬어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안 풀린 거야. 그러면서 코멘트 달고 애들이랑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니까 질문도 더 빨라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마지막, 올해 수능 봤던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니까 원격 강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그러니까 지금 저희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 선생님, 그냥 현장 풀려도 그냥 원격 강의 하죠. 이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건 근데 준비하는 게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가 풀리면 현장 강의입니다. 혹시 안 풀리면 원격 강의도 걱정하지 마셔라. 자, 마지막 올해 고3 우리 친구들 시험 수능 본 건데 이 친구들이 저랑 2, 3년 같이 한 친구들이고요. 한 친구는 88점 이제 문과 친구인데 1등급 나왔습니다. 그리고 92점 맞았어요. 뭐 이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도 예를 보여드려야지 좀 안심이 되시니까. 여기 하트가 있는 건 여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자, 96점 맞았어요. 대박 났어요. 여학생이었고요. 2개 틀렸습니다. 92점. 네, 아무것도 없죠. 남학생입니다. 그죠? 한 개요. 92점. 여학생이네요. 다 1등급입니다. 96점 맞았습니다. 그죠? 이 친구는 정강호 1등급 맞았어요. 자,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자, 이제 겨울부터 저랑 2년간 할 건데, 저는 1년 하려면 저한테 보내지 마세요. 저는 고3까지 책임집니다. 자, 입반 기준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태까지 잘 들었는데, 우리 아이는 5등급인데 들어갈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됩니다. 이게, 이 수학은 이 편차가 너무 심하면 수업할 때,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되는 친구들도 물론 지금부터 열심히 해서 서울대 갈 수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한 반의 클래스 입장에선 너무 섞여 있으면 제가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2등급으로 제한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3등급인데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각서 받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준은 2등급까지예요. 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 금반 원 클래스고요. 딱 30명, 딱 한 반뿐이 안 합니다. 이건 금방 마감될 거거든요. 30명 마감 시켜서 1년 동안 끌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